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달고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달고나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한 리조트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리조트에서 귀신을 목격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본인 혼자만 목격하셨던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달고나님,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되게 단아한 목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네. 공부 되게 뭔가 열심히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딱 그 느낌이에요. 칭찬이죠? 그럼요. 옛날에 이지백님 느낌이야, 이지백님. 아시나 네, 모르겠는데, 기자분. 네, 들어봤어요. 그분이랑 좀 비슷해요, 느낌이. 오늘 달고나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리조트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네. 여기가 어디 리조트라고 말씀은 제가 안 드릴 거예요. 드리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까지만? 지역에 몇 개가 있나요, 거기? 그 리조트가 맞나요? 한 개밖에 없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 안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 지역 말하고 싶죠. 당연히. 이거 싫어하니까. 근데, 거기 특정돼가지고 괜히 또 전화 올까봐. 예. 네네. 자, 그러면 오늘 달고나님께서 경기도에 있는 한 리조트에서 실제로 목격을 하신 적이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기르십니다. 렛츠 기릿! 이거는 제가 한 10년 전에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때 제가 명상 동호회 운영진을 하고 있었는데 같이 운영진 했던 언니 중에 한 명이 결혼을 해서 다 결혼식에 갔다가 보통 왜 결혼하고 나면 와줘서 고맙다고 뭐 봉투 같은 거 주거든요. 밥을 먹으라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때는 그 언니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냥 리조트 방을 잡아줄 테니까 가서 놀아라 이래서 방을 잡아줬어요, 그 언니가. 네. 그래서 서울에서 결혼식을 하고 이제 다 같이 그 리조트를 이동을 해서 갔는데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 있어 별로 멀지가 않아서 도착을 해서 한 오후 시간쯤 됐었어요. 차를 세워놓고 언니들이랑 들어가는데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폐가 같은 데나 아니면 제 느낌에 여기 좀 이상한데 이런 곳에 가면 약간 전 끈적끈적한 약간 찝찝한 그런 느낌이 몸으로 왔었거든요. 장마 때는 더 심하겠다. 그때는 물리적인 것과 이 찝찝한 게 섞여가지고 더 시너지 일으키는데 그때는 6월달이었고 되게 날씨가 좋은 날이었거든요. 네네. 아직 화창한 거 좋아하는데 계속 저녁까지 날씨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 아마 저한테만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주차장에 내려서 다 짐을 들고 가는데 거기가 규모가 꽤 커요. 보통 보면 주차장에서 내려서 약간의 산책로처럼 이렇게 뭔가 조경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로비로 들어가잖아요. 네네. 근데 그 산책로 같은 느낌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소나무가 2그루인가 3그루쯤 이렇게 서 있었는데 거기에 뭔가 하얀 천? 전 처음에 천인 줄 알았어요. 보면 막 바람 많이 불고 다음날 보면 비닐 같은 거 막 나무에 걸려 있잖아요. 네네. 전 처음에 그게 쓰레기가 걸려 있나 보구나 했는데 약간 느낌이 면으로 된 흰 천이긴 한데 비닐이 아닌데 투명한 느낌이 섞여있어 뭐지 싶었어요. 봤는데 소나무에 걸려있는데 약간 흔들흔들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건물 전체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들어가기 전이니까. 잘못 봤을 수도 있지. 약간 찝찝하긴 하지만 사람들 많으니까. 근데 그 건물이 규모가 크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저는 뭐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뭐가 거기 많으면 이렇게 겹겹이 덮여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약간 그 셀로판지 겹쳐있는 것처럼. 근데 거길 보는데 거기가 약간 핑크색 그런 걸로 페인트 칠되어 있는 건물이었는데 나한테 회색빛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약간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어쨌든 들어가서 뭐 다들 좋은 날이니까 막 다 술 먹고 막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때 저까지 4명이 같은 방을 썼어요. 이렇게 한 방을 썼는데 네. 술 먹고 뭐하고 새벽까지 막 그러고 있는데 리조트 같은 데 가시면 낮에는 막 시끄럽다가 밤이 되면 점점 조용해지잖아요. 그럼요. 뭐 다 마찬가지지만 근데 저희가 썼던 방이 그 층의 맨 끝쪽에 있었어요. 보통 끝쪽이면 이 끝에 더 이상 방이 없고 그리고 방 안에도 약간 빈 공간 같은 게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 방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동호회 운영진 언니들이 다 직업은 제각각이지만 다
다 나름의 기감이 있어서 누군 귀신을 보건 누군 귀신 얘기를 하건 정확하지 않지만 뭐 있는데 다 똑같이 그런 사람들이어서 그런 거 있죠. 이렇게 혼자 보면 나만 보니까 덜 무서워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이걸 같이 보면 더 무섭거든요. 나만 보는 게 아니니까 이건 실제거든. 진짜 맞아요. 무섭거든요. 이렇게 다 술 마시고 이러면 약간 이렇게 좋아지니까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더 기분이 다들 다운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다 이렇게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되게 실험 소리 더하고 그리고 술 먹다가도 조용한 텀이 있으면 어색함이 있는데 그 어색함이 그냥 약간 어색한 느낌 이 정도인데 그때는 말을 안 하면 누가 뒤에 서 있는 느낌 계속 드니까 자꾸 막 말을 더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야 우리 이제 그만하자. 아무래도 자야 될 것 같아. 잠을 자려고 했는데 되게 예민한 언니가 작가거든요. 자꾸 저기 누가 발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근데 나는 안 들렸거든. 아, 왜 그래 자꾸 겁나게. 근데 그 발소리가 문 밖에 아니라 문 안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현관문이라고 하는 그 문이 있고 보통 약간 들어와서 이제 방이 있잖아요. 그런 리조트엔 붙박이장이 보통 들어가 있잖아요. 아예.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빈 공간이 장 옆에 약간 사람이 한 명 서 있을 정도 있는 공간이 있었고 벽이 있는데 벽에 금고 느낌처럼 뭔가 문이 열리는 건데 빈 공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기 설비 이런 걸 하는 걸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냥 빈 공간이었어요. 근데 그 언니가 그걸 보자마자 야 여기서 다니는데? 이러는 거예요. 자꾸 누가 거기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 발소리 아시죠? 탁탁탁탁 따로 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분명히 6월이었고 되게 그날 더웠고 했는데 손 시려운 느낌 아세요? 그러니까 한기. 몸은 되게 더운데 그 한기가 되게 문 열면 있는 거기 너무 추운 거예요. 정말 느낌을. 자꾸 왜 그래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 언니 말로는 여기 자꾸 흔히 말하는 영가들이 다니는 길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길인 것 같은데 입구잖아요. 네. 당연히 뭐가 많긴 많겠죠. 근데 그땐 다들 좋은 날이어서 다 무시해 이러고 안 보려고 했었는데 자꾸 그 언니가 그래서 그만하라고 어쨌든 잤어요. 나라에 누워 잤는데 제가 가장 창가 쪽에서 잤었거든요. 사실 그때가 이미 새벽이어서 잠이 되게 금방 잘 안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뒤척이다가 이렇게 딱 몸을 창가 쪽으로 돌아 누웠는데 그때 보통 눈이 이렇게 딱 떠질 때가 있잖아요. 사실 그때는 저희 또 커튼을 안 치고 있어요. 그냥 유리창이랑 밖이 보였었어요. 근데 밤이니까 당연히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밤이니까 창가에 비치면 내 얼굴이 비쳐야 되거든요. 예. 근데 전 그때 머리가 짧았는데 굉장히 머리가 긴 여자가 비치는 거예요. 나랑 똑같은 각도로 이렇게 얼굴 마주보고. 근데 그게 베란다 같은 데 보면 왜 그 철로 된 난간 아시죠? 떨어지지 말라고 막아놓은 난간 아래쪽 공간, 그러니까 발에 가까운 공간에 고개를 정말 90도로 꺾은 다음에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 전 여태까지 영가를 많이 보긴 했지만 굉장히 악의를 가득 가진 영가를 되게 드물게 봤거든요. 예. 근데 그날 걔는 정말 나를 잡아 죽일 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밤이고 나만 보고 있고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런 애들은 제가 나 못 보는구나 이러면 없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잠드는 척하고 이렇게 돌아 누웠거든요. 그럼 보통 그러면 없어질 거란 기대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다시 눈을 감고 자는 척 하고 있는데 목 뒤가 되게 간질간질한 거예요. 그 머리카락 같은 게 이렇게 약간 비벼지는 그런 느낌? 그것까지 참을 수 있었어. 정말 입 꽉 다물고 참았는데 내 귀 위에서 에어컨 바람처럼 계속 규칙적인 숨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와, 그때 정말 눈을 뜰 수도 없고 거기서 뭘 하겠어요. 정말 이렇게 눈을 정말 꼭 감고 있었는데 모른 척 해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예. 계속 그런 느낌이죠. 너 나 보이지? 너 나 봤지? 이런 느낌 계속 내려다보고 있는 느낌이 막 있는 거예요. 끝까지 모른 척 해야지 이런 느낌으로 다시 눈을 감고 다시 그 창가쪽으로 뒤척였거든요. 분명히 이제 없을 거야. 그냥 혼자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와, 눈을 떴는데 내 코랑 마주 닿을 앞에 여자가 있는데 새빨갛게 충혈된 눈으로 나를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부패는 안 됐는데 그 되게 거무죽죽한 색깔의 피부인데 얼룩덜룩한 그 부패가 약간 진행되어 가고 있는 그 상태는 눈이 너무 새빨개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못 본 척이 안 되는 거지. 눈을 떴잖아 내가 이미.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고개를 돌려도
정말 날 똑같이 마주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예. 그래서 한 3, 4시간인가 저희가 한 새벽 3시, 4시쯤 잤었는데 날이 밝은 6시까지 그러고 있었어요. 진짜 내 평생 그렇게 식은땀 나는 시간을 보낸 게 진짜 오랜만이었는데 와, 뜨끔했겠다. 아무리 어떻게 해도 가지 않는 거예요. 막 계속 모른 척하고 막 이래도 사실 거의 잠을 못 잤죠. 거의 잠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시 오지 말아야지 이러고 눈을 떴는데 그 방에 4명이 있었는데 저 말고 다들 되게 그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일어나서 왜 그래? 이랬더니 그 되게 예민한 언니는 자꾸 누가 자기를 밟고 지나가서 하나도 못 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발이 맨발이 아니라 신발을 신은 운동화발을 밟고 지나가서 근데 아무리 다른 곳으로 잠자리를 옮겨도 똑같이 자기 밟고 지나가서 거의 못 잤고 또 다른 한 명은 또 이렇게 자려고 누워있으면 가운데서 자면 사실 움직임이 덜 하거든요. 계속 누가 자기 발목을 잡아 당기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일어나. 잠들만 하면 예. 발목 당기고 잠들만 하면 또 당기고 되게 손 느낌이 아닌 게 사람은 손이 차가워도 사람의 체온이 분명히 남아있어 굉장히 차갑지 않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말한 건 그 느낌이 철이 몸에 닿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되게 차가운 느낌을. 그래서 거기는 그날 다 잠을 못 자서 얼른 짐을 싸갖고 나가자. 왜냐면 여기서 있으면 옮겨 붙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어서 우리 가능한 빨리 가자고 나갔는데 그런 숙박시설 다 마찬가지고 병원 마찬가지고 학교들 마찬가지고 귀신들 정말 많거든요. 그건 알고는 있었어요. 어디 가나 그런 데는 원래 그런 데지. 왜냐면 사람이 사는 데가 아니라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이용하고 대부분 비어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래 그럴 수 있지 했는데 그 다음날 짐을 싸고 지하철장에 가서 딱 거울 보는데 와 진짜 방마다 베란다에 몇 명씩 다 서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많은 걸 태어난 처음 봤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거 베란다. 이거 정말 다시 오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태어나서 거기만큼 다 같이 보고 다 같이 불편하고 그리고 또 계속 그 언니들이 했던 말이 너 옆에 뭐 있었지? 너 옆에 걔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다 같이 본 거거든요 그날은. 예. 머리가 얼마나 길었고 피부 색깔이 어땠고 또 걔는 빨겠지. 와 이런 얘기 하는데 진짜 거기서 정말 불편했거든요. 그리고 얘기를 할 때마다 그 여자 숨결이 계속 내 등에서 나는 거예요. 그 목 이렇게 뒤에서 너무 싫더라는 그 느낌 진짜 싫어했는데 그래서 이거 얘기 생각을 하면서 다 찾아봤거든요. 거기가 지금은 리모델링을 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좀 네. 오래돼 있고 그래서 약간 병원 느낌이었었는데 지금 되게 좋아졌거든요. 시설은. 아니 뭐가 이렇게 많아? 사진에도 너무 뭐가 많은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이게 건물 때려 부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 생각을 했죠. 서구나. 맞아요. 근데 저는 베란다마다 그렇게 빼곡히 있는 걸 정말 처음 봤어요.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네. 아까 이제 동호회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명상 동호회라고 하셨죠? 네. 그럼 전부 다 귀신을 보시는 영화분들이세요? 다는 아닌데 그 작가 언니 같은 건 요가 강사여서 수련 같은 걸 더 많이 있긴 해서 더 많이 봤는데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는데 못 보는 사람은 아예 못 보는데 좀 깨어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면 그래서 거기 많았었어요. 귀신을 보시는 분들이 좀 있었네요. 귀신을 믿거나. 거기는 믿는다기보단 그냥 아는 거? 무섭긴 한데 저렇게 보이지 않아도 뭐가 있어. 그러니까 만져지거나 그렇지 않아도 분명히 뭔가 있는 게 맞아라는 느낌을 갖고 있어서 사실 거기서는 귀신 보는 사람이 많아서 술 먹다고도 야 니네 누구 있다 막 이러면서 저희만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너 다치는 거 뭐 조심해라. 다 무당은 아닌데 그런 경험상 사람 뒤에 뭐가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라는 것들을 경험적으로 많이 느꼈던 사람들이어서 그런 얘기를 종종 했었죠. 근데 그때 특이하다. 그 10년 전 딱 그때가 다들 너무 많이 보일 때였었어요. 그래서 그 리조트는 전 지금도 다신 절대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저는 처음 접했는데 명상을 많이 하면 귀신을 볼 수 있다는 것도 놀랍네요. 그것도. 그건 그냥 과정 중에 다들 겪는 일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불교 경전에 나와요. 삿된 길로 가지 말아라. 오호호. 많이들 보더라고요. 그리고 명상할 때도 많이 와서 계속 방해해요. 뭐라고요? 야 나랑 놀자. 그만해. 그거 재미없잖아. 막 이러면서 주로 막 머리카락 당기고 발목 잡고
그리고 수행 마지막에 빙의가 있으면 걔네가 막아요. 못 넘어가게. 그런 식으로. 이야. 보통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낯선 집단은 아니었었는데 그날 가서 좋은 날 된통 당하고 왔죠. 이야, 몰랐어요. 그러니까 명상을 이제 수련을 한다거나 그럴 때 네. 귀신을 보는 과정이 있다. 근데 그러다가 또 안 보이기도 하나요? 저처럼 저절로 그냥 관심 없고 하면 다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그러다가 열린 상태로 유지가 되면 이제 점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거의 무당처럼 건드기가 힘들지. 그쵸. 그리고 다들 되게 불편해하는 게 사고 난 자리, 교통사고 난 자리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계속 거기 서 있거든. 어휴. 전 터널 되게 싫어하는 게 서울도 터널 되게 많고 어디 지방 가면 터널 많잖아요. 근데 여기도 지명을 말하면 안 되는데 저는 그때 친구들이랑 놀러 갔는데 근데 거기는 사람이 만든 터널이었어요. 다 사람이 만들었긴 했지만 보통은 다이너마이트를 폭발을 해서 이렇게 중장비를 미는데 옛날 터널은 사람들이 손으로 깎아서 만들었거든요. 네네. 그런 터널이 있는데 거기 바로 지나가야 되게 유명한 해수욕장이 있는 데였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되게 작은 터널이 있대. 그렇구나 지나가는데 터널 벽에 손자국이 수천 개가 있는 거 너무 끔찍했거든요. 뭐지 여기 지나가는데 그 소리 있죠. 동물들이 도살장 가면 지르는 소리 같은 게 정말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 터널을 지나가는데 이러면서 뭐? 여기 뭐지? 근데 약간 그 지옥 같은 것 묘사할 때 나오는 그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소리를 지르는 그런 거. 여기 뭐지? 왜 사람들이 뭐 공사하다 죽었나 이랬는데 나중에 봤더니 거기가 되게 유명한 양민 학살터더라고요. 그래서 그 터널도 그 사람들이 만들고 다 생매장을 했다는 거 바로 뒤에 그 뒤쪽에다가 그땐 250명쯤 전 마을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봤더니 엄마. 그 사람들 다 어디 안 가는구나 그 생각 거기서 되게 많이 했어요. 그거 혹시 그 강원도 아니에요? 거기는 전라도. 전라도예요? 네. 이번에 드디어 강원도가 아니다. 그러면 강원도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달고나님. 네. 네네. 달고나님이 생각한 강원도는 어때요? 귀신들, 숫자라든지 그런 거? 사실 귀신도 사람 많은데 좋아하거든요. 도시가 훨씬 많아요. 숫자는? 그리고, 그쵸. 밀도가 훨씬 높죠. 그리고 이거는 저는 최면을 그때 몇 년 동안 다 배워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얘기인데, 환경 문제도 있지만 사실 뭐 나무를 베거나 뭐 저희 과도하게 개발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뭐 바위건, 나무건, 거기에 머물러 있는 영가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주 네.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뭐 당산나무의 선왕님 이런 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영가들도 엄청 많은데 그렇게 다 싹 밀면 걔네가 갈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럼 그분들이 사람들한테 가죠. 얼마나 좋아요. 점점 더 사람한테 많이 오는데 사람한테 붙으려면 도시가 좋지 않나요? 물반 고기반인데. 그래서 저는 강원도보다는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제주도가 최고고요. 그 다음이 전라도라고 생각해요. 제주도는 최고예요? 진짜 제주도 정말 많아요. 바다 쪽이 많나요? 아니면 그 중심 쪽? 아니요. 한라산 쪽이 산간지방 쪽에. 그쪽에 진짜 많아요. 제가 제주도를 갔을 때 렌트카를 빌려서 드라이브를 네네. 하는 너무 좋더라고요. 힐링이 되고. 근데 그쵸. 그 가로수가 되게 큰 가로수들이 있는 길이 있거든요. 네네. 거기가 무섭더라고요. 낮인데도. 거기 몇 번 길 아닌가? 400 몇 번 길?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제가 딱 기억을 하는 건요. 엄청 더운 날씨였는데도 불구하고 추웠어요. 네네. 그리고 나무들이 되게 컸고요. 올라가니까 네. 무슨 전쟁 기념 그런 거 있었어요. 딱 거기였는데 아무튼 엄청났어요. 거기 위에 위령비 있는 그런 쪽이었거든요. 산 쪽에. 사실 섬 같은 것도 많은 게 아시죠? 영가들은 물 건너오기 되게 어려운 거. 저 그때 아는 분이 백령도에서 군생을 했었는데 거기 네. 사람이 하도 많이 죽어서 계속 군에서 사고가 났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그렇지만 동네 사람들이 쟤네만 죽는 게 아니고 사고도 같이 나니까 우리 그 무당을 불러서 굿 좀 할까 했는데 이렇게 다 짐 싸가지고 내륙에서 막 다 짐을 갖고 딱 내리려고 하는데 무당이 발 뒷자마자 기절하고 다 돌아갔다고 들었었거든요. 난 절대 못 들어간다고. 이 섬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그때 굿도 못했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오빠가 해병대 뭐 거기서 했었는데
자기는 정말 불침번을 설 때마다 안 본 날이 없다고 그랬었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뭐 죽은 사고가 많이 났으니까 계속 그 연가들이 거기 있어서 군인 연가도 많고 물에서 죽은 연가도 되게 많고 전쟁 때 죽은 연가도 계속 거기 있대요. 그러니까 어딜 가지 못하니까 계속 거기 있고 물에서 또 올라온대요. 그래서 올라온다고 자꾸 누가 기어 올라온 느낌 난다는 거예요. 예. 뭐가 기어 올라왔더니 옛날 옷 입은 사람들 있죠. 정말 그 조선시대 한복 같은 거 입은 그런 분들이 자꾸 올라와서 자기는 초종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예. 진짜 무섭다고 그거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하기야 뭐 섬에도 요즘 많다 이런 얘기는 있죠, 당연히. 그래서 일본이 많은 거잖아요. 전 일본도 가서 다시는 안 가는데 그때 일본 자유여행도 아니고 패키지로 여행 갔어요. 그래서 뭐 좋은 데 이렇게 도는데 전 그때 규슈 이쪽 그 요칸인 쪽 되게 많이 돌았거든요. 그래서 아침 좋은 요칸에 있는데 요칸에 자는 그 느낌 아세요? 이렇게 내가 누워있으면 무슨 그 가오나시처럼 다 나를 가로등처럼 지켜보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무슨 구경하는 것처럼. 이야. 뭐가 많긴 많네 라고 해서 그냥 어쨌든 그래 그런 가보자 했는데 근데 그 느낌이 한국은 몇 명은 아기를 갖고 있지만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느낌 많이 없거든요. 저는 그랬는데 일본은 아니었어. 거의 대부분이죠. 정말 저걸 하나 죽여놓고 싶다는 그 강렬한 느낌이 있는데 나한테 손을 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가서 제일 무서웠던 게 대나무 숲이 있는 어떤 시골 마을을 이제 자유시간을 주고 걸어가는데 아이고. 막 대나무 숲에 막 바람이 부는 거예요. 소리가 막 나잖아요. 근데 대나무가 희한하게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대나무가 무거운가 봐 이랬는데 연가들이 열매처럼 매달려 있는 게 다닥다닥 이렇게 네.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때 제 눈에는 다 약간 색깔이 파르스름했어요. 오, 색깔도 정말 보여요? 그러니까 피부 색깔들이나 그런 게 다 쟤는 굶어 죽었구나. 아사가 되게 많았던 느낌이었어요. 다 굶어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계속 길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뭘 뺏어오고 싶어하는 느낌도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한국이랑 그레이드가 다르구나 이 느낌이 들었었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았어. 거기 신사를 가는 길이었거든요. 여우 모시는 신사. 여우신사 알죠? 네, 유명하지. 이렇게 동네 끝에 있는 조그만 신사였는데 이따기를 갔는데 그날 제가 첫 손님이었어요. 정말 아무도 없었거든요. 외진데 있고 조용히 해서. 그래서 이렇게 향 피우는데도 왜 다 청소해 놓으면 아무도 손 안 댔는데 그래 첫 손님 좋네 이러고 딱 향을 꽂고 눈을 떴는데 그 향 꽂이 바로 옆에 파란 색깔 남자애가 눈만 내놓고 나를 보고 있는 거 얼굴 바로 옆에 진짜 섬뜩해가지고 예. 난 그 남자 계속 보면서 향 냄새를 되게 즐기는 듯한 뉘앙스로 거기 서가지고 보고 있는 거야 계속. 가라고 해도 안 가고 말을 못 알아듣긴 했겠지만 근데 그때 느낌이 어디 가나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는 건 얘는 만만치 않구나 싶어서 거기도 그랬고 뭐 그냥 도시 후쿠오카를 가도 그렇게 귀신이 많이 앉아있는 도시는 처음 봤어요. 사람들 몸에 다 뭐가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요즘. 아 확실히 여기는 뭐가 많아도 많구나. 일본도 집에서 제사 같은 거 막 하잖아요. 불단 맞아요. 불단도 네. 있고 맞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분들은 괜찮은데 흔히 말하는 객귀 같은 원한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냥 살아있는 무언가가 다 기분이 나쁜 거지. 저걸 다 죽여야 되는데 못 죽이는 게 아쉬운 그런. 저는 그 느낌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 달고나님 네. 이거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네, 달고나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 네. 한국에도 일반 사람들이 신호 바뀌어갖고 막 횡단보도 건너고 이렇게 많은 곳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중에서 좀 이거는 좀 희한한 게 붙어 있었다 저 사람한테 좀 흔하지 않는 그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그분은 좀 기억이 남는데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건너가면 상대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한 50대 여자분인데 좀 작고 마른 분이었거든요. 근데 아파 보이긴 했어요. 제가 봐도 어디 아파 보이는구나 했는데 사람 몸에 관절이 많잖아요. 네네. 그 모든 관절에 검은색 뭐가 층층 감겨 있는 거예요. 정말 온몸 가득히 모든 관절에. 네. 근데 그 정말 아프거든요. 근데 자세히 봤더니 검은 게 다 녹슨 쇠사슬 같은 거 그게 다 온몸에 감겨 있는 거예요. 모든 관절에. 예. 근데 그 녹슨 게 몸에 이렇게 감겨 있으면 피가 날 거 아니에요. 그 갈색으로 변한 혈액이랑 이렇게 섞여서 온몸 가득 나는
귀신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었거든요. 살아있는 사람이 맞았는데 그렇게 온몸에 층층 뭘 감고 있는 사람은 태어나 처음 봤어요. 그건가? 저승사자가 데려가기 전에 그건가? 그렇게 온몸 가득 감는 거 못 봤는데 정말 모든 관절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감겨 있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무섭다는 생각 그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관점이 달라, 이렇게. 귀신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게 기억이 남는 거고, 우리는 막 무섭게 생기고 기괴하게 생긴 애들이 더 기억이 많이 남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무섭죠. 무섭긴 한데 일상에서 더 고통을 주는 건 그런 게 훨씬 더 고통스럽거든요. 뭔가 감겨 있다거나 귀신이 꽂혀 있다거나. 도깨비 캐릭터 보면 가슴에 뭐 꽂고 다니잖아요. 예. 그런 것도 되게 일상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 각자 방식으로. 도깨비 그 칼이요? 네, 그런 칼처럼. 그러니까 도깨비는 되게 명확하게 장수니까 그런 큰 칼이 박혀 있는 거지만 어떤 사람은 저는 예전에 부엌칼이 무슨 프랑켄슈타인처럼 머리에 박혀 있는 걸 지나가도 좀 섬뜩했거든요. 뭐야 그것도? 그냥 피가 막 떨어지는 거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은 그냥 늘 거기 박혀 있는 상태로 사는 거예요. 평소에 늘 뭔가 아플 거거든요. 그냥 아무렇진 않을 건데 그런 거. 아니면 팔 같은 거 이렇게 덜렁거리는 사람도 되게 많고 그런 건 되게 많았어. 그리고 분명히 그 사람 멀쩡히 걷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몸은 다리 한쪽이 거의 중장비 같은 거에 깔리면 납작해지거든요, 종이처럼. 그걸 몸에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어떤 상은 그런 것들을 달고 다니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이 어마무시한 것들을, 그러니까 다른 세계에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세계가 두 개로 보이는 거죠. 말 그대로 하나는 일반인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세상, 그리고 하나는 나만의 세상. 좀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해보니까 돌비님 얘기하기 전에는 몇 년 동안은 아무 느낌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얘기를 하고 나서 자꾸 내 발목도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시던 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잖아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담배 끊는다고 하면 이제 잠깐 쉬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영화분들이 잠깐 쉬는 타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다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쳤다가 다시 열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 그래도 항상 파이팅 하시고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 있으시면 언제든지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엔 더 센 걸로 오겠습니다. 나 근데 이런 거 뭔가 옴니버스인데도 좋아. 이런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네, 제가 태어나서 제일 큰 실수를 한 일이 있거든요. 다음번에는 꼭 들려주시길 바래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또 이 말을 들으면 좀 안타깝긴 하죠. 근데 제가 겪은 영화분들, 저한테 인터뷰를 신청하셨던 영화분들은 대부분 그러셨어요. 안 보이다가도 다시 시작되고 또 다시 안 보이게 되고 또 다시 시작되고 이거를 좀 반복했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귀신 보시는 분들이 보는 세상은 우리가 보는 세상과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반으로 나뉘어서 보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런 게 보이고 하는 거는 되게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근데 이제 하도 많이 보셨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괜찮아요, 좀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만 혹시라도 지금 이렇게 고통을 겪거나 힘듦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냥 마음껏 제 채널에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